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할 줄 말이에요. 결혼 초만 해도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이 시간이 흐르자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요. 게다가 남편 놈은 나중에 바람까지 피우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남편 놈이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눈이 돌아서 그 유산을 누렸던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혹시나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살뜰히 챙겨주시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빠를 보며 저도 커서 저희 아빠 같은 남자와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바람 속에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아는 언니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우연히 아는 언니 핸드폰에 있던 제 사진을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나 봐요. 처음에 저는 그다지 소개팅이란 것에 관심이 없어 거절하려고 했지만 언니가 남편에 대해 워낙 좋은 남자라고 하니 한번 만나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따뜻하고 정 많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게 조금 걸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건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저 한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니까 제가 자기 집보다 못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면서요. 그 모습에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저만 보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살가운 모습에 아빠가 정말 마음에 많이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혜진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 아버님 속상하지 않도록 혜진이한테 잘하면서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정서방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하네.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자네랑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네. 예, 아버님. 제가 반드시 혜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의 말에 그때 아빠도 많이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다르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지막지하셨던 겁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잘해주시던 분이 남편과 제가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더군다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가 너한테 안부나 듣자고 전화를 했는 줄 아니? 그런 건 됐고, 내가 이번에 백화점에 가보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많이는 말고 나한테 딱 200만 원만 보내봐라. 기석이한테는 내가 필요해서 너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마. 예? 200만 원이요? 어머니, 갑자기 2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저희가 어떻게 보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머니께 용돈도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는 시어미 말에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그리고 꼴랑 200만 원 푼돈이 뭐가 거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석이가 결혼 전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돈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보내고 연락 주어라. 어머니, 죄송한데 그건 안 되겠는데요. 200만 원 거금 맞고요. 그렇게 쉽게 드릴 돈 아닌 것 같아서요. 정 가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모아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요구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끊을게요. 야, 너 누구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 나 할 말 아직 있다고? 저는 더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었기에 들어드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양심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지만 하는 행동이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랬다는 것이 남편을 무척 화나게 했고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소리를 했거든요. 자꾸 그러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이 절대 시어머니와는 가깝게 지낼 수 없겠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저희 시어머니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되도록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말이에요. 결혼하고 2년 정도 흐르자 남편이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착하고 다정했던 남편은 사라지고 투정과 불만에 급기야 저희 친정이 못 산다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도 어느 정도 소홀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주말로 저희 아빠 생신날이었는데 남편과 같이 아빠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 오기로 했는데 남편 놈이 나갈 준비는 안 하고 거실에 누워서 계속 TV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 아직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기다리시는데 이러다가 약속 시간 늦겠다. 아버님 생신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이야. 난 갈 생각 없으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 생신인데 가지 않겠다고? 진짜 안 간다는 소리야? 거길 내가 왜 가냐? 솔직히 우리 부모님 생신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 생신이잖아. 그러니까 나 야구 보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내가 너라는 인간한테 뭘 바라겠냐. 그러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참, 그런데 당신 아버님 생신 선물 뭐로 한다고 했지? 아빠 생신 선물 편하게 쓰시라고 현금으로 드리려고. 그때 당신이랑도 이야기했잖아. 뭐? 아버님한테 돈을 드려? 그래서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드리지 마.
어차피 나이 드셔서 쓸 데도 별로 없을 테고 많이 드릴 필요 없다고. 사람이 돈을 아낄 줄 알아야지. 당신 내 허락 없이 아버님한테 돈 많이 드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 놈의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저희 아빠 생신에 생일 선물로 용돈을 드리겠다는데 많이 드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 놈이 어디까지 나오나 보려고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남편이 제 질문에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더라고요. 딱 이렇게만 드려. 손가락 3개면 30만 원 말하는 거야?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그런 거금을 아버님한테 드리면 어떡해? 내가 말한 거는 3만 원이라고 3만 원. 아버님처럼 없는 형편에 3만 원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나나 되니까 돈 없는 아버님한테 3만 원 챙겨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면 어림없어.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 그리고 나 배고프니까 아버님 생신 끝나면 바로 와서 나 밥 차려주고. 순간 남편 놈의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지가 도는 것 같았죠. 아무리 저희 친정이 못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를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고 있던 남편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이 먹고 있던 과자 봉지를 들어 남편 놈을 후려패기 시작했죠. 뭐 이런 개떡같은 자식이 다 있어. 아무리 우리 집에 너희 집보다 못 살아도 그렇지. 네가 뭔데 사는 거로 사람을 무시해. 당신 아프게 왜 이래? 아까운 과자 망가지게 왜 이러냐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너 새 차 뽑을 때 시댁에서 이런 한 푼 안 보태주었지만 우리 아빠는 500이나 너 도와줬지? 그런데 너 그런 우리 아빠한테 지금 꼴랑 3만 원만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너 식모도 아니고 배고프면 네가 직접 차려서 처먹든지 말든지 해. 난 친정 가서 아빠랑 즐겁게 지내다 올 테니까. 이 치절한 자식. 너 앞으로 두고 봐. 나도 네 놈이 하는 만큼 똑같이 시대게 할 테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알겠냐? 저는 그때 각오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빠가 남편을 많이 예뻐하며 신경 써주셨는데 그런 저희 아빠를 고마워하기는커녕 푸대접하며 무시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도 시댁에 똑같이 해주기로요. 저도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하는 만큼만 딱 시댁에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모은 돈으로 아빠 생일을 챙겨드리며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에게 복수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빠 생일이 지나고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놈이 열심히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기에 저도 남편 놈이 한 대로 똑같이 TV 앞에 앉아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이 저에게 다급히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느냐고. 이러다가 약속 시간 늦는다고. 어머니 생일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이야? 나는 당신 집에 갈 생각 없으니까 혼자 다녀오든지 말든지.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길 왜 가냐? 솔직히 우리 아빠 생신도 아니고 당신 엄마 생신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잘 다녀와.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님 생신 선물로 현금 드린다고 했지? 당신이 나한테 말한 대로 노인네들 쓸 데도 별로 없으니까 용돈 많이 드리지 말고. 만약에 내 허락 없이 어머님한테 돈 많이 드리기만 해봐.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러면 당신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얼마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질문에 저희 아빠 생신 때 남편 놈이 한 것처럼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말하더군요. 아, 우리 엄마한테 생신 선물로 300 드리자고? 알겠어, 자기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잠깐만. 누가 300이라고 했어? 어? 당신이 지금 손가락 3개 들었으니까 그거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300만 원 드리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지. 당신 우리 아빠 생신 때 3만 원 드리자고 한 거 벌써 잊었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도 우리 아빠랑 똑같이 3만 원 드리는 거다. 이 옆편 내가 보자 하니까 당신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모님 생신 선물로 3만 원만 줘?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아빠한테 먼저 3만 원 주자고 하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되고 왜 네 엄마는 안 되는데? 웃기지 마! 우리 엄마랑 당신 아빠랑 똑같아? 우리 엄마 집이 자기네 아빠 집보다 잘 살고 레벨이 다르고 레벨이! 그러니까 드리는 돈도 당연히 달라야지. 뭐라고? 레벨? 에라 이 그지 같은 자식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제가 먹고 있던 과자 봉지를 남편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대로 혼을 내주었어요. 사람이 전부 똑같은 거지. 어디서 레벨 타령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런 남편놈과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 친정이 못 산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일은 계속하였고 결국 제가 참을 수 없는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친구분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 저희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병원에 달려가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췌장암 2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치료는 계속하겠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고 가슴 아파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그 남편이란 놈의 반응이 최악이었던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집에 불이라도 난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췌장암이래. 그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대.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아, 난 또 뭐라고. 여보,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아버님 사실 만큼 사셨고 그 정도면 돌아가실 때도 되었지. 뭐 그러니까 당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살 만큼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느냐고. 내가 당신 엄마 암 걸려서 아플 때 똑같이 살 만큼 사셨으니까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면 좋겠어? 이건 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죽기는 왜 죽어? 재수없으니까 말이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마. 너야말로 너 인간 자체가 재수없다. 어떻게 남의 부모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같은 걸 믿고 결혼한 내가 미친 거였지. 내가 바보였다고. 저는 남편놈에게 너무 실망해서 바로 핸드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속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지면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가 혹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회사를 관두고 아빠 간병에만 신경 쓰던 때였거든요. 물론 아빠가 곁에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 생각이지만 그 전에 남편놈과 이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몰래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놈과 이혼을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남편놈이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놈이 아빠 문병을 와서는 계속해 핸드폰만 보면서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빠가 아프신 후 남편놈에게 신경을 쓰지 못해 모르고 있었는데 낌새가 아주 이상했죠. 그리고 남편놈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자리를 비우는데 그때 저도 아빠가 드실 물을 떠오기 위해 복도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휴게실 구석에서 남편놈이 상간이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당연하지. 나도 자기 보고 싶지. 그런데 장인어른이 아프다는데 어떡해. 한 번은 얼굴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솔직히 마누라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만사 귀찮은데 겨우겨우 왔다. 사람이 점점 왜 저러나 몰라. 걸핏하면 나한테 짜증만 내고. 그런데 나 지금 진짜 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장인어른 병문안 마치고 자기 바로 보러 갈 테니까 심심해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사랑해. 남편놈이 갑작스레 딴 사람처럼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배신감과 분노에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는 아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위라는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고 싶으냐고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 남편놈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놈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잡아서 이혼도 편하게 하고 남편놈이랑 상간녀에게도 제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어찌되었든 저의 아빠 간병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를 위해 일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제 곁을 떠나셨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빠가 제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자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놈은 바람을 피우며 이미 저를 배신해 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얼마나 매정한지 남편놈은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도 별로 슬퍼하지를 않았죠. 이미 상간녀에게 눈이 뒤집혀 있으니 다른 게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디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것이었죠. 앞으로는 제가 절대 웃을 수 없게 만들 예정이었으니까요. 아빠 장례식도 끝나고 더는 마음 쓰일 것도 없겠다. 저에게는 남편놈과의 이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놈에게 숨기고 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희가 조금 없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건 예전 일이었고 사실 아빠가 나이가 드시면서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고 젊은 시절에 조금씩 사놓았던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산 땅 주변에 도로가 놓이면서 땅값이 올랐던 겁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일부러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숨길 건 숨겨야 한다면서 아빠가 몰래 땅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 남편 몰래 저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필요할 때 땅을 조금씩 팔아 쓰시면서 여유롭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치를 부리신 것은 아니고요. 젊은 시절부터 저력이 몸에 배어서 늘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라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놈 좀 배 아파 보라고 이혼하면서 그 사실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 놈이 아빠가 저에게 남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것도 없는 바람만 피웠던 놈이 아주 당당하게요. 제가 그때가 아빠 집에서 아빠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인데 남편 놈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헛소리를 시작한 거였죠. 여보, 나 지금 엄마랑 부동산인데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20억 있지? 그것 좀 전부 보내봐. 엄마 집 사드려야겠다. 나 아버님이 당신한테 남기신 유산으로 엄마한테 효도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20억이면 우리 엄마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아내 물건도 전부 빵빵하게 최고급 신제품으로 채워드리면 아주 딱일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남긴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당신이 아버님 장례식 때 변호사랑 통화하는 거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한테 20억짜리 딱 남기셨다면서? 그러니까 얼른 그거 팔아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드리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인간이 지금 우리 아빠가 남긴 20억을 자기 엄마 집 사는 데 쓴다고 달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미안하지만 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긴 20억 절대 못 줘. 아니 안 줘. 그러니까 네 엄마 20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주든지 말든지 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쓰레기라고 한 거야? 그래, 그랬다 이 자식아. 그러면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불러주지 뭐라고 불러줄까? 그리고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긴 재산 타령인데. 부모가 남긴 재산은 아무리 부부라도 권리 없는 거 몰라?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랑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지금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 버림받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버릴 수 있으면 버려봐라. 그래주면 나야 아주 고마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할 일 있어서 이만 끊는다. 이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은 쓰레기 자식아. 저는 바로 남편놈의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한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버림받아서 된통 당하게 될 사람은 제가 아닌 바람 남편놈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저희 아빠가 남기신 유산으로 집을 사주겠다는데 그걸 좋아서 받는 시어머니에게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정말이지 두 모자 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것은 남편놈이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저에게 들킨지도 모르고 계속 저한테 뻔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놈이 꼴 보기 싫어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아빠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놈이 저를 찾아와서 대놓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버님이 남기신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같이 좀 잘 살자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어차피 당신 그 돈 쓸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면 당신 엄마도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실망이다. 너야말로 해도 정말 너무하다. 내가 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산으로 어머니 집을 사드려야 하는데? 아빠가 나 쓰라고 남긴 재산을 왜 당신 엄마한테 줘야 하냐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당신 엄마 집 사드리는 거 아까우냐고? 그래 아깝다. 어쩔래? 우리 아빠 아플 때 네가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빠 걱정하면서 병간호라도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땡전 한 푼 바랄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나 너랑은 더 할 이야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니,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당신이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우리 엄마 집 사준다고 할 때까지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그러더니 남편놈이 저희 아빠 집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보자.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득하게 받아서 남편놈에게 부어버렸죠. 그러자 남편놈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차가워.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남편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래, 이 개떡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너 어디 나한테 더 혼나봐라.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뚫어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죠. 나가. 당장 우리 아빠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저렇게 지금 그걸로 뭐 하는 거야? 알았어. 간다고 가. 그렇게 남편놈은 저에게 된통 혼이 나며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면피에 포기를 몰랐던 남편놈이 며칠 후 저에게 다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는 안 돼. 어떻게 우리 엄마 집 사들이자는 거는 생각 좀 해봤어? 당신 내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아버님 유산으로 우리 엄마 집 못 사준다고 하면 진짜로 우리 이혼이야. 그때 저는 이혼 준비도 전부 마쳤겠다. 바라던 바니 이혼하자고 남편놈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만 이용하면 남편놈과 시댁에 딱 복수할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놈이랑 시댁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놈에게 시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하고 집을 계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이 집 계약을 하면 제가 돈을 안 보내줄 생각이었죠. 남편놈이며 시댁이며 된통 당해봐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에게 싫다고 말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땅 정리하고 돈 들어오면 보내줄게. 일단 계약해. 당신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진짜로 우리 엄마 집 사주는 거 맞지? 당신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네. 하긴 당신 돈이 내 돈인데 우리 엄마 위에 내가 좀 써도 되겠지. 그러면 나 부족한 돈 대출 받아서 집 계약한다. 일단 알겠어. 남편놈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줄도 모르고 제가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아주 신이 나 있었죠. 그렇게 남편놈은 지 멋대로 집을 계약해버렸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20억짜리 계약한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랑 부동산 왔으니까 잔금 얼른 보내줘. 금액 똑바로 계산해서 제대로 보내줘야 해.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한테 이사 축하드린다고 앞으로 행복하시라고 전해줘. 하이, 축하까지야. 아무튼 알겠어. 이사 다음은 연락 줄게. 저는 남편놈과 전화를 끊고 돈을 보내긴 보냈습니다. 남편놈의 생각한 금액과는 많이 다르지만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돈을 보내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놈이 저에게 전화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잔금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왜 통장에 18원만 찍혀 있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잔금 치를 돈 보내주라고 했지 언제 18원 보내달라고 했어? 당신이야말로 이거 왜 이래? 내가 우리 아빠 땅 팔아서 돈 들어오면 보내주겠다고 했지. 땅 판 돈 전부 준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미쳤냐? 우리 아빠 유산을 니네 엄마 집 사는데 보태주게? 그 돈 우리 아빠가 날 위해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안 되겠는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수화기를 빼서 저에게 말했어요. 혜진이 너 진짜로 이럴 거냐? 너 지금 우리 보고 망하라고 이러는 거냐고? 우리 아들 은행 대출에 나랑 여기저기 빚까지 져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지금 돈을 안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냐? 너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요, 어머니. 지금 이혼당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 같은데요. 어머니 모르셨죠? 어머니 아들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그것도 우리 아빠가 아파서 제가 병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 혼자 딴 여자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자식 낳은 어머니한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남긴 유산으로 집 사드릴 것 같아요? 아줌마, 당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애가 바람이라니. 너 지금 나 집 사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데? 그거야 아줌마 생각이고요. 정 못 믿겠으면 아줌마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든지요. 저 몰래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아, 아줌마가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증거 사진 보내줄 테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줌마, 남의 부모가 새끼 걱정해서 남긴 유산을 뻔뻔하게 바란다는 게 인간으로서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줌마한테 일어나는 일 전부 자업자득이니까 앞으로는 똑바른 정신으로 착하게 좀 사세요. 불쌍한 사람 괜히 등쳐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정말로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 피운 증거 사진들을 직접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보내줬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있는 아빠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자 시어머니며 남편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 정리하고 정신 차릴 테니까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돼? 나 이미 빚까지 져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이러면 있는 돈도 다 날리고 완전히 거지 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 불쌍하게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버스 떠난 지가 언제인데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바람까지 피우는 인간이 우리 아빠가 남긴 유산까지 욕심을 부려? 너는 양심이란 게 있긴 하냐?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 놈이 빚 때문에 알거지가 되게 생겼으니 애가 탄 것이죠. 혜진아,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대신해서 너한테 빌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 솔직히 이렇게 네 앞에서 도와달라고 비는 우리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니? 아직 우리 가족 아니니? 그러니까 이번 일은 네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받아줘라. 우리 아들이 앞으로는 바람도 안 피우고 너한테 잘할 거라고 나한테 약속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여보, 마지막으로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 거야. 당신만 아는 좋은 남편이 될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 집 잔금 좀 치러줘라.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나 너랑 이혼하면 아빠가 물려준 유산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히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매일 돈만 밝히며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바람 피운 너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여기서 영원히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 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는 남편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당신이랑 당신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생각이니까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줄 돈 잘 준비해두고 있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이고, 나는 망했네. 괜히 며느리 유산 노리다가 내 인생 종치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더는 저를 설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놈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 이 정신 나간 놈. 그러게 왜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울 거면 적어도 네 창이너른 아플 때 병원이라도 잘 들여다보든가.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아작나게 생겼잖아, 이 정신 나간 놈아.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도 집사람 매번 무시하고 못마땅해 했잖아. 가뜩이나 억울한데 괜히 나 속 긁지 말라고. 뭐라고 이 자식아? 이놈이 잘한 것도 없이 지 엄마한테 큰 소리내.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편놈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저희 아빠 집에서 내쫓았고요. 그 후 저는 정말로 남편놈에게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남편놈에게 재산분할도 일부 받을 수 있었고요. 남편놈은 저와 이혼하면서도 돈 많은 마누라랑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많이 억울해했었습니다.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요. 그 후 지인을 통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모하게 집을 계약해서 잔금을 못 치러서 전부 날리는 바람에 고생을 꽤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 급하게 마련했던 거라 결국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작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갔던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놈이 돈이 없는 걸 알고 상간녀가 남편놈을 버리고 떠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식을 위해 얼른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남편과 뭐가 안 맞는지 공여자를 찾지 못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전 남편놈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는지 저한테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놈과 이혼 후 다시 취업해 직장을 다니며 아빠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전 남편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왔던 거죠. 전 남편놈은 저를 보자마자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지금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바람도 안 피우고 아버님한테도 잘하는 건데 나 지금 너무너무 후회해.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나 도와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 인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헛소리야. 너 같으면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운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 아플 때 나 몰라란 너 같은 인간을 도와주고 싶겠냐? 너는 나한테 원수나 다름없다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당신 지금 내 사연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보, 진짜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우리 엄마 간암이래. 어때? 진짜 충격적이지? 당신 시어머니가 아프다니까 막 마음이 아려오고 아프고 그러지? 아니? 당신 엄마가 아픈데 내가 왜 가슴이 아파? 당신도 우리 아빠 아플 때 무관심하지 않았어? 여보, 진짜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줘. 우리 엄마가 지금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공여자를 찾지 못해서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간 좀 주면 안 돼? 그리고 이왕 간을 주는 김에 다 나으면 우리 엄마 병수발도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와서 당신한테 전부 줄게.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암에 걸리고 나서 성격이 더 포악해져서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사실 당신도 나 못 잊고 있는 거 맞지? 나처럼 당신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급한 대로 금은방 가서 금반지 하나 사왔거든. 우리 재혼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당신을 향한 내 진심 받아줄 거지? 남편놈은 정말로 금은방에서 대충 사온 금반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이 저에게 건네는 반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제 핸드백을 들어
있는 힘껏 남편 놈을 후려팼죠. 이 인간이 고생 좀 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지금 잘못해서 나한테 이혼까지 당한 놈이 네 엄마 아프다고 뻔뻔하게 나한테 돌봐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너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그런 니놈 엄마를 나보고 맡아달라고? 그리고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간을 너네 엄마한테 줘? 에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같은 놈이랑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사람 없는 무인도로 가서 평생 혼자 살겠다 이 징글징글한 놈아. 아파,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웃기지 마. 너 지금부터 내가 셋을 센다. 그때까지 내 앞에서 안 사라지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나, 둘, 셋! 에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남편 놈은 재빨리 제 앞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전 남편 놈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스토킹으로 진짜로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전 남편 놈은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회사를 관뒀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더는 그런 인간들에게 관심 가지기도 싫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직도 아빠가 세상에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 뒤돌아서면 아빠가 저를 향해 웃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아빠가 떠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소중히 키워주신 저희 아빠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일부를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하는 단체에 아빠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아빠가 주신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유혹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 곁에 있어주는 내 가족, 그리고 친구와 연인들요. 내 욕심과 탐욕으로 좋은 인연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하고요. 그것이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나 재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일을 겪으면서 남자라면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새로 다니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천천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